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요 찾아온 이유는 동료 의원분께서 칭찬을 해주셨기 때문인데요. 자,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신 소감 어떠십니까? 이거 칭찬 받아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좋죠. 네, 자, 그래서 저희는 그냥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왜 칭찬하셨는지를 꼭 듣거든요.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저는 김민석 의원님 정말 칭찬드립니다. 그 어려운 학창시절, 서울대 총학생회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을 거쳐서 지금 여의도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늘 공부하는 자세로 고민하는 모습 보여주셨던 것이 저는 인상 깊습니다. 그런 공부와 고민이 바탕이 되었기에 국면이 고비고비마다 하셔야 되는 말씀 꼬박꼬박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늘 많이 배우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국회의정 기간 동안에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켜야 될 말씀들 꼬박꼬박 주시는 태도로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칭찬 보시를 먼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뭐 사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내놓고 서로 칭찬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이라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지금 몸담고 있는 당은 다르지만 정말 나라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책임을 맡으셨는데 우리 박수영 의원님의 역량 굉장히 크게 발휘될 거라고 믿고 기대하고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릴레이 칭찬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박수영 의원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따뜻한 정치를 펼치는 김민석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김민석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대 때 저도 기억을 합니다. 아주 화려하게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16대 때 재선을 하셨고 그 다음에 21대에 입성을 하신 거죠. 어찌 보면 좀 텀이 있었는데요. 21대 국회가 김민석 의원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제가 16대 2년차 그러니까 제 나이 38에 서울시장 후보를 나가면서 그만뒀었어요. 그로부터 18년 만에 이제 국회에 복귀를 한 거거든요.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복귀한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제 역량이라기보다는 주변의 도움과 진짜 은혜로 이루어진 거니까 전에는 제가 막내였는데 이제는 저와 동년배뿐만 아니라 후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튀기에 잘해보겠다 이런 기대는 솔직히 아예 시작도 못하고 들어왔고요. 2년 동안 잘 이렇게 배우고 쫓아가서 4년 자춤 될 때까지 좀 성과를 몇 가지라도 내면 저로서는 성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고요. 근데 그런 생각처럼 뛰어난 분들도 많고,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전체 정치 상황이나 국회 내의 어떤 문화랄까 이런 것은 꼭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한 것만은 아니어서 그런 데 있어서의 국회의 어떤 숙제는 저는 지금부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국회의원이 되시면서 영등포의 아들 김민석이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 지역구죠. 영등포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르시다라는 느낌을 저희가 많이 받는데 어떤 의미가 있으시죠? 그렇죠. 제가 28에 처음 네. 여기서 정치를 시작하고 선거에 나오고 20대 때 영등포의 신길동의 자취방에서 자취를 하고 이랬던 인연이 쭉 된 거니까. 근데 아마 돌이켜보면 지난 선거 때도 다니면 많은 분들이 제 그간의 스토리를 다 아시면서 아유 참 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어떤 배려, 애정 이런 것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떤 정치적 고향이라는 말로 표현하기가 부족할 정도로 일체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말씀에서 좀 느껴지는 그 온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구 이 주민을 만나고 왔습니다. 의원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대요. 어떤 이야기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50여 년 전인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그 고도 성장기에 이르러서 특히 도심 구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면서 교통난이 가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하천부터 시작해서 그 상부를 덮어서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지금의 많은 그 조그마한 상류에 있는 하천들은 다 대방천처럼 복개가 된 것이죠. 주민으로서 이렇게 개선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편이고요. 일단은 구조적인 면 개선이라기보다도 생태적인 면도 같이 고려하셔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 지금처럼 앞으로도 영도포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화이팅! 대방천 복원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로 복원이 된다면은 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휴식 공간도 되지만 굉장히 사랑받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기획 단계고요. 그러나 그냥 단순 기획이 아니라 한다 하는 방향으로 한다, 확실히 제가 한다. 처음에 문제 제기할 때만 해도 네네. 다들 이거 뭐지? 좀 황당하게 생각했는데 과연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청도 갸우뚱하던 것을 설득해서 방향을 잡았고 의외로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오케이가 돼서 이거는 이제 쭉 진행되는 것만 남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방향 전환을 한 건데요. 서울의 많은 하천들이 이제 복원도 되고 뭐 정비도 되고 하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 청계천 같이 도심에 있다든가 중랑천처럼 어떤 이렇게 도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주택, 그러니까 통상적인 주민 거주지 내의 도로로 복개되어 있는 하천을 복원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색다른 이제 모양이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 내에서 어떤 생태와 생명과 자연의 복원이라는 면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그야말로 젊은 분이든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정말 이렇게 물도 보면서 차도 마시면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밖에 다른 현안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요즘 의원님께서 좀 특별히 신경 쓰시는 지역 현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여의도, 신길동, 대림동 이렇게 되는데 대방천 복원은 신길동과 대림동을 이어지는 것이고요. 여의도는 이제 아무래도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은데 재건축은 이제 시작이 돼가고 있고 그야말로 강남과 목동은 부러울 것 없는 금융특구형 재건축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금융특구형 재건축을 위해서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하는 그것이 이제 제일 큰 현안으로 여의도 쪽에 있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대림동, 아까 신길동은 뭐 대방천 복원이라든가 특히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일종의 새로운 교육타운을 만들고 교통이 뉴타운이 들어오면서 좀 어려워져서 순환버스를 신설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제가 고민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대림동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모습에 비해서 이미지가 사람들이 뭐 대림동 하면 뭐 좀 무서운 거냐 이런 잘못된 이미지가 일부 있어서 동명을 개정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걸 문제 제기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말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같이 애를 쓰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한 국민의 말씀을 듣고 오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주변에 보면은 특히 이제 약간 그 후반전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가 일만 하느라 또는 가족만을 돌보느라 미처 이런 배움이나 이런 것과는 좀 멀어져서 지내신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더욱 그러했고요. 복지적 측면에서 선별적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이런 배움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정말 국민들의 이야기, 국민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들어주고 그것이 더 좋은 제도로, 더 좋은 법으로 보장받고 또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법. 그러니까 뭐 일명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온국민 장학금법? 제가 이름을 온국민 평생장학금이라고 만든 건데요. 우리가 이제 평생학습이 중요하다고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은 그게 그냥 어디 주민센터 가서 아주 그냥 좀 소소한 거 하는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필요로 하면 자신의 뭐 재취업을 위해서 또는 인생의 후반기에 정말 근사한 어떤 노후에 필요한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 돈이 제법 드는 이런 것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저는 그런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몇 해 전부터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추진한 게 이 온국민 평생장학금 법인데 다행히 사실 이런 법 통과가 어려운데 코로나 덕분에 뉴딜 정책이라는 게 있었고 그 중에 한 분야로 채택이 돼서 이게 통과가 됐고요.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 그런 교육을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각종 평생교육기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를 가든 인증이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신청하고 내가 교육받을 수 있고 그것을 쿠폰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그 쿠폰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그래서 내가 무슨 생활보호 대상이 아니라 중산층이나 그 이상이어도 다 그걸 할 수 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다 어렵잖아요. 근데 다 그런 걸 할 수 있게 된 거죠. 경제적인 차원뿐 아니라 또 좀 다른 면에 온 국민에 대한 좀 복지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평생학습의 지원이 최대의 복지인 시대가 된 거거든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편적인 이런 복지뿐만이 아니라 국회 연구 모임, 국회 연구 단체를 통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보건복지위원장인데 사실은 보건복지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장을 할 거라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에 들어오자 만든 이제 연구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한 10명 이상 참여해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단체 이름이 이제 약자의 눈이에요. 네. 제가 정치를 쉴 때 다시 정치하면 왜 해야 되지? 무슨 가치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치라는 게 결국은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약한 사람의 입장에 서지만 거기서만 보면 또 사회 변화를 못 보기 때문에 약자의 눈으로 보되 미래를 같이 보는 거, 그게 정치다라는 생각을 해서 함께 이제 그 참여를 해준 분들이 있어서 작년에, 그러니까 처음에 연구단체 만들어주고 이번 국회의원 임기에 첫 해에 우리가 의원 연구단체들이 뭐 몇십 개 되는데 네네. 1등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장 지원금도 네. 제일 많이 받고 아, 그랬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저희가 인터뷰 릴레이 칭찬이잖아요. 네네. 동료 의원분 중에 저희에게 좀 추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이게 다른 당 의원을 추천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사실은 뭐 꼭 다른 당 이어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워낙 저희 상임위원회 같이 하는 분인데요. 국민의힘 소속의 서정숙 의원님이라고 계셔요. 서정숙 의원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칭찬을 드리게 돼서 아주 영광이에요.